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6억짜리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에 분양권이 6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곳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곳이 네이버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펼쳐서 제가 전에 관악파크 프루지오를 말씀을 드렸죠. 관악파크 프루지오 찾아서 매매를 보면요, 제가 그때 19층이 6억 5천이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19층을 보니까 6억 5천이었는데 매매가 보류되었죠. 아마 이 아래 15층이 현재 6억 8천에 나왔기 때문에 이 19층 이 주인분도 나보다 더 층이 낮고 뷰가 안 좋은데, 그리고 C타입이 보통 타입이 더 좋기 때문에 타입도 별로 안 좋은데 나보다 3천이나 더 비싸네, 그리고 10층도 6억 8천이네, 그럼 나는 최소한 그보다 더 받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아마 매매를 좀 보류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괜찮다 싶으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금을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분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 보면 살게요, 근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인다거나 오히려 호가를 더 올려버린다거나 하는, 지금 이런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냥 바로 즉시 구매하는 게 좋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 영상에 좀 호응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거 말고도 구독자분께서, 저는 삼성동으로 출근하는데 좀 오른쪽에 있으면서 분양권 신축 아파트이면서 6억대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영상을 좀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청량리 아시죠? 청량리 역 근처에 있는, 역 근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청량리 부근에 있는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은,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현재 좀 대로변에서 한 칸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긴 하지만, 한 블럭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은 너무 들어갔다. 자, 주택을 건립을 하고 있죠. 왼쪽에 또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오른쪽에 동대문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 재건축 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 이 네이버 지도는 3월에 촬영됐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완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곳에 한번 가격을 볼게요. 현재 분양권 상태고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렬을 해보면 2층이 6억 2천, 그리고 14층이 6억 3천, 15층 중에 14층이면 거의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죠. 6억 3천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고요. 거래가 언제 되냐 보면은, 눌러보면 2019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약 14일 후에 2주 후부터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계약을 하면 계약금 정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거래는 10월 31일 이후에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억 3천짜리도 있지만 8층이 7억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똑같은 평형 6억 3천도 또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좀 매물들이 종류가 많이 있네요. 그럼 이게 과연 6억 3천이 싸냐 비싸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변의 아파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장안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2007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뭐 대략 13년 정도 연식이 차이 나는 건데 13년 차이 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금 같은 평형이 6억 2천, 6억 3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로 옆에 있는데 13년 된 아파트를 6억 2천, 3천 주고 사실래요? 이제 2019년 말에 입주하는 거의 뭐 2020년식 아파트를 6억 2, 3천 주고 사실래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너무 오래된 아파트랑 비교를 했으니까 좀 근처에 새 아파트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가시면 답심리 파크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19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19년 1월이면은 거의 뭐 올해 1월에 입주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25평형 가격은 8억 8천에서 9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략 9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로얄동 로얄층을 들어가려면 9억이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그러면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16분, 자전거로 5분 걸리는 곳에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까 6억 뭐 3천이었죠. 로열층 기준으로 해서 6억 3천하고 9억 정도 됐으니까 2억 7천 정도 갭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에 보면은 또 거의 뭐 새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2018년 6월에 입주한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9억 5천에서)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1억이 더 비싸죠. 그럼 거리를 한번 또 볼게요.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항에서 1.8km 떨어져 있고요. 도보로 27분, 자전거로 8분 걸린 거리에 여기는 거의 10억 정도니까 얼마죠? 한 3억 7천 정도 더 비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청량리역 앞에는 10억, 청량리역에서 조금 떨어진 답심리역은 9억,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항 조금 더 들어가면은 6억 3천. 여기서 제 생각에는 뭐 한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는 가야 제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적게 잡아서는 뭐 한 7억 5천? 아마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그분 구독자분이 말씀하셨던 게 삼성동으로 출근한다고 했으니까 출근 한번 찍어 볼게요. 자동차로 붕붕이로 삼성역까지 출근을 합니다. 도착 삼성역 찍으면은 지금 퇴근 시간이죠. 저녁 6시 16분입니다. 굉장히 막힐 시간이에요. 그런데 8.7km에 28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출퇴근이면은 막히는 시간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동일로가 정체고 뭐 동일로 또 서행, 영동대로 서행 이렇게 다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인데도 불구하고 27분 정도 걸립니다. 강남까지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동대문 더 퍼시앙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지만 이 아파트를 광고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찾아보면 분명히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총 주택수가 1000만 주택수가 있습니다. 1000만 개의 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 또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물론 예전보다는 그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1000만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서 오를 수 있는 아파트 또는 집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없을까요? 분명 찾아보면 1000만 개 중에서 최소 몇백 개 정도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는 뭐 몇천 개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 수준에 무리하지 않는 선이면 솔직히 서울의 25평 아파트가 동대문에 있는 아파트가 6억 3천이다. 새 아파트가 6억 3천이다. 저는 싸다고 봅니다. 아직도. 왜냐면 하남 미사 그쪽의 아파트들도 이미 7, 8억씩이고요. 뭐 아래 뭐 분당 더 아래로 내려가서도 뭐 꼭 분당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라도 거의 뭐 8억에서 10억 가고요.
서울의 웬만한 신축은 거의 뭐 미니멈 8억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뭐 개발 중인 뭐 DMC 쪽,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쪽, 그쪽도 그렇고요. 뭐 제 생각이 그쪽도 미니멈 7억 5천에서 8억 정도는 아마 부를 거예요. 25평이. 근데 25평이 6억대라는 거는 정말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파트 광고 아닌 광고를 또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시는 그 시야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아파트가 싸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울에 분명히 찾아보면 지금도 저렴하고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다. 그래서 꼭 지금이 꼭지다, 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집값은 조선시대 때부터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사소하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인 수준에 감당이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나중에 이자가 많이 올라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 또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과감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 약간 신축으로 좀 새 아파트로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사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좀 탄탄하게 버틸 수 있고, 가격 하락도 최소한으로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번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조선시대 집값도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연산군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연산군 때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연산군이 약간 좀 정통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간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시했었죠. 그런데 왕조차도 저렇게 순수 혈통이 아닌데, 그때는 평민들이 양반 문서를 돈으로 주고 사는 게 되게 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 양반이 넘쳐나게 됐죠. 근데 진짜 양반들은 화가 나겠죠. 내가 진짜 양반인데 쟤네들은 혈통도 없으면서 문서만 돈으로 주고 사서 쟤네랑 나랑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게 싫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들은 모임에 모이면 집 개수를 가지고 그들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차나 뭐 아니면 어디에 사나 이런 걸 정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집이 몇 채야, 나는 뭐 30채야 50채야 이런 걸로 그들의 좀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돈이 있는 양반들이 집을 막 사재끼기 시작한 거예요. 평민들한테 가서 집이 30냥인데 내가 50냥 줄게 팔아라, 60냥 줄게 팔아라 이러면 그 서민들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팔죠, 집을. 그렇게 해서 집을 사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요. 그 연산군이 집값이 폭등을 하네 해서 내놓은 정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1가구 1주택 정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됐기 때문에, 야, 앞으로 너네 1주택만 가져 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집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양반들은 어떻게 했냐면, 뭐 썰에 의한 거지만 100% 이게 뭐 어디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찾아보고 아는 건데, 그 양반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노비들이 있죠. 그 노비들을 풀어주면서 그 노비들 앞으로 집 명의를 돌립니다. 노비가 풀려나면서 평민이 되고 그 노비들한테 집 명의를 돌려주고, 대신 너네는 노비에서 풀려났으니까 나한테 예를 들면 뭐 500냥의 빚이 있어. 근데 이자를 연간 40%를 매깁니다. 그럼 이 노비들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갚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정책이 그 양반들이나 윗분들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다시 그 양반들은 그 노비들한테 너네 빚 갚았어? 못 갚았지? 그러면 다시 너네는 내 노비야. 그러면서 집도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킨 집을
집값이 계속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인구 절벽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다, 디플레이션이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마 지금 뭐 TV에서 말하는 그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들이 수백 차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백 배, 수천 배가 올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뉴스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울의 집은 언제든지 마련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 대시양 아파트를 좀 찾아봐 드렸는데, 전 뭐 동쪽을 그렇게 많이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본인이 사는 그 집 주변 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찾아보다 보면은 제가 찾은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손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걸 딱 펼치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여기 빈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빈 자리는 대부분 이제 입주를 예정인 아파트들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 여기 있고요. 거기서 오른쪽 위에 보니까 면목 라온 프라이빗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2020년 6월, 2020년 7월에 입주를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도 곧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겠죠. 아직은 매매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이런 애들도 저기도 새 아파트가 나오는 데였지.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네요. 여기가 면목동 홈플러스 정면에 있는데, 여기도 주시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저게 싸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분양권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양권이 나오는 데를, 분양권이 거래되는 전매가 풀리는 데를 좀 알아두고 있다가 분양권이 풀렸을 때 찍어보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주변 시세들보다 싼지 비싼지 한번 알아보고, 혹시나 싸게 나왔다면은 그걸 매수해서 또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방금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다가 오른쪽 위에를 또 하나 또 찾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적인 마음으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좋은 시각으로 투자를 바라본다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부동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경제 위기가 오고 언젠가는 디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을 덮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솔직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강세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은 매물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더 신선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